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괜찮았어요. 오후장에는 다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0.87%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5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보면 12포인트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도 0.88%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이 나왔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은 지수에 왜곡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도 그게 과연 모든 코스닥 업종이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두 종목의 수급 쏠림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7,4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외국인이 이틀 동안 1조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3천억 규모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과거에 계속해서 매도세만 나왔었다면 의미 있는 이틀 동안의 수급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정말 오랜만에 9만원을 돌파했네요. 그리고 단번에 50만원대에서 70만원을 돌파했던 에코프로,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참 정말 신기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반대로 기관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매수를 했었네요. 또 기관을 보면 기관도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LG화학, 셀트리온, 각각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오랜만에 하이닉스가 외국인하고 기관의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루 패스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보합세이고,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 유독 국내 증시만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저점이 올해 초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때문에 전세계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코스닥이 올해의 상승률 1위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증시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 달도 시장 흐름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코스피도 어제하고 오늘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요일에는 1.2%, 그리고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는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업종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아마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걸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어제하고 오늘까지 코스피의 수급을 보세요. 지금 4월 10일은 제가 장중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 7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확인해보면, 자, 어제는 삼성전자에 8,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금요일날 코스피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마이너스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장은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최근에 2차전지라든지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까지,
이 업종이 아니었다면 외국인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철저하게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던 만큼 굉장히 시장 대비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듯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산업이라면 현 시점에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업종의 산업이 시장 규모가 반도체나 2차원지에 비해서 다소 작다면 업종 선택을 달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지나갔고, 그리고 이번 주는 중요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을 하는 것이 5.2%예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봤을 때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예상치를 부합하던가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때문에 5.2%를 부합하는지 혹은 작년 말처럼 또 하회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예상치를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된 실업률을 봤을 때는 고용시장이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에도 예상치를 부합하게 된다면 정말로 다음 달에 긴축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큰 불확실성을 하나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국내 시장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금통위 회의가 있고 과연 국내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그 결정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국내 금통위 회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동결을 했었고 또 지금이 동결 이후에 두 번째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동결을 2번 연속을 하게 된다면 연준에서 5월까지 긴축을 이어간다고 해도 국내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내일 정말 중요하게 한번 보시고요. 또 수요일까지 같이 한번 이틀 연속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2분기의 투자 방향성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물론 잠정 실적 발표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굉장히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하지만 주가는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부터 비이성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는 과연 우리가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조금은 비이성적인 곳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에 맞게 투자를 해보는 것이 제대로 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런 사례는 한 번이라도 과거의 사례를 참조했었다면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18년하고 2019년도 영업이익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2018년은 58조 원이 나왔고요. 2019년은 반토막이 채 안 됐었죠. 27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18년도에는 상승이 나왔어야 되고 19년은 급락이 나왔어야 되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이만큼이 18년도고요. 여기가 19년도예요. 완전히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18년에는 감소했고 19년에는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패턴이 과거에 동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18년도에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이 나왔던 것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시장은 질문을 던졌고, 영업이익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19년에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정말 최저치를 달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연초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이슈가 나왔고 19년도가 실적의 바닥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업황 자체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딛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정말 시장이 비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식은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해도 많은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고 하반기 나아가서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을 아까 보여드렸던 2019년도 초처럼 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지금 비관적인 시점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업황이 언제쯤 개선이 될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오늘도 22% 급등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만원을 돌파했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언제 매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신규 진입의 목적으로서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투심이 조금만 바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장가로 던지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 매도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